이번 한 주의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살펴보는 매주 월요일의 코너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에도 상당히 보궐선거 여진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 기상도 한 주간의 좀 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의총에서 쇄신안을 두고 경론이 오갔습니다. 국감은 또 2주차인데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번 주 예보관의 한 줄평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주 말까지 어저께까지 이제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상태였는데 네. 한 줄기 햇빛이 과연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그 정가의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칠 것인지 아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아마 오늘쯤 이제 그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인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인선안에 대한 당 내외의 평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그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올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의원총회 하기 전에는 비윤계, 약간 비주류 쪽의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 왜 책임을 지지 않냐 이런 식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의총장 안에서는 사실 김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물러나라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냥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협소한 국민의힘의 인력 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얘기하려면 아니 평론가들이 비대위 얘기하는 거랑 그 국회의원들이 비대위 얘기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당이론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는 평론가들은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정치라는 거 현실 정치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누가 어떻게 어떤 비대위를 만들어서 할지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는 분들도 그럼 당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림 없을걸요? 그림도 없이. 그렇죠. 네. 그런 대안이 될 만한 뭐도 없이 플랜도 없이 그거를 주장하면은 그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툭하면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비대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까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이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 양당의 그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비대위가 출연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야의 각 하나씩뿐이 없습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예, 2012년 1월에 출범했던 박근혜 비대위. 그때 이명박 정권 말기 또 그다음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지고 나서 그때 출범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선을 152석 단독 과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서 야권 분열이 되면서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전권을 김종인 그 전 의원에게 주면서 했던 거. 그래서 그때 일당이 된 거. 그 두 개의 비대위 말고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대가 있나요? 수많은 비대위가 명멸을 했지만 그래도 평가할 만한 것은 그 두 개뿐이 없다. 근데 그 두 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게 비대위를 꾸리기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인적 풀도 좀 마땅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어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뭔가 다른 카드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하면 김 대표가 뭔가 추가적인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말이 이거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듣고 보면 원래 총선이라는 게 패배를 하면 대표직 당연히 관두고 자기 정치 생명 위험해지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뭔가 본인에게 약간 이제 직을 거는 듯한 이런 식으로 책임을 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이?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데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생각해 봤더니요. 맞아 총선에서 지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근데 당대표직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총선에서 지면. 지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요. 당대표직은 당연히 물러나는 건데 그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계 은퇴하겠다. 그때 정계 은퇴는 만약에 뭐 어떤 걸로 할 수 있죠? 대표 중 물러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또 한 번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정계 은퇴하겠다는 거는 국회의원직도 내놓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 뭐 예를 들면서 총선에서 졌는데 본인만 내 지역구 내 자리 지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정말 이 모든 거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는 뭐 본인도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예. 없는데 어제 그 이제 정계 은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지면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 네. 갖고는 정계 은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돼서 또 5호선 의원이 됐더라도 그것까지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당을 수습하는 게 먼저인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지금 보니까 뭐 당 지지율도 계속 뭐 하락하는 이런 국면이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뭐 불출마를 하든 뭐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기든 추가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 임명직 당직자들 이거 인선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다, 라스트 찬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요번에 이제 오늘 내일 뭐 이제 새로운 당직자들 임명해서 새 출발하겠지만요. 네. 근데 연말까지 갔는데도 뭐 지지율이 그냥 지지부진하고 최근 상태가 별로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네. 뭐 한 두어 달 지났는데도 계속 헤매고만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 또 뭐 쓸만한 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불출마 카드는 그래서 약간 요번에 쓰지 않고 좀 남겨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뭐 듭니다. 약간 전망해 보자면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거 일단 오늘 당장에 약간의 좀 인선 발표는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최고위도 있고 그 뭐 화상 의원총회라고 해서 의원들은 오늘 또 한 번 지금 국감 때문에 해외 나가 있는 의원들도 있다 보니까 뭐 화상 의총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지금 비대위원으로 앉힐 인적 풀도 없다는데 지금 뭐 김기현 2기를 꾸릴 만한 이거 인적 네트워크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일괄 사퇴한 8명 당직자 보면 배현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영남 5명, 강원 2명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면서요. 예. 121석 중에 18석뿐이 못 건졌어요. 103석이 민주당으로 싹쓸이 당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물 자체가 너무 그냥 씨가 말라 있는 상태예요. 거의. 수도권 인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 그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고 네. 일단 그 거기에 그 부합할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초선 의원이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적어도 재선 이상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의 재선 이상이 뭐 거의 씨가 말라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뭐라 할까요? 그 폭도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마 뭐 김기현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수도권 인사들 또 거기 이제 충청권 포함해서요 전진 배치하려고 그러겠지만 딱 그 만족할 만한 카드 전체적으로 네. 그런 게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전에 당직을 맡았던 뭐 정책위 의장을 했던 사람이 뭐 사무총장으로 뭐 약간 거론이 된다거나 좀 돌려막기식 인사가 될 거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치를 보시는 분들, 정치에 직접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맨날 하는 사람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약간 국민의힘 편에 서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뭐 하는 사람만 하는 게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족한 풀에서 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그래서 해주시죠. 지금 예. 지금 현역 의원 풀에서 하기에는 어차피 도찐 개찐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돌려막기라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야를 원외까지 돌려서 과감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약간의 변수 정도지. 원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기껏 해봤자 그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예. 요번에 그 새로운 당직 개편안을 내놨을 때 아 참 괜찮네 이렇게 좋은 긍정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떠안고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할 수밖에 없다. 별로다. 뭐 네. 돌려막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부정 평가가 많은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앞으로 뭔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고 뭐 하려면 일단 좀 새로운 인물을 앉힘으로써 분위기 전환 효과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할 만한 무슨 인적 카드 자체가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용산에서도 대통령 메시지도 나왔고 차분한 변화 뭐 이렇게 좀 그 이제 주문을 하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여튼 김기현 체제로 가기로 했고 2기 지도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난 지도부가 너무 영남권의 친윤 일색이었다 보니까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좀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는 주문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당직 인선이 용산의 어떤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전혀 교감 없이 또 이루어질 수는 있는 문제인지 그건 좀 의문이거든요. 아마도 뭐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요. 그 요번 2기 인선에 대해서는 용산은 일체 노타치. 일체 뭐 의견도 뭐 제시 안 한다. 네. 김기현 대표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김기현 대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라스트 찬스고.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선 안으로 뭔가 좀 소구력 있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부정평가를 받는 인선이 발표된 이후 좀 뭔가 임팩트 있는 액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전담 팀을 만들어서요. 네. 강서에 가서요. 우리가 왜 졌는지 강서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요.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씩 4번씩 찾아가고요. 네. 우리가 왜 졌는지 쓴소리를 경청하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뭐 각계각층. 선거 백서 만들듯이. 그렇죠. 예. 선거 백서 만들듯이 그 강서구 유권자들 다양한 층들을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빌라를 아파트로 하면 우리 그럼 우리 내가 사는 새들어 사는 빌라가 아파트가 되면 난 강서구 떠나라는 얘기냐 그런 반발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는 뭐 공약 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민의힘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 그 국민의힘 색깔 빨간 점퍼 입은 여러 명들이 막 시장통 몰려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과연 강서구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부터 시작했고 선거운동 스타일부터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그 쓴소리를 강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우리는 왜 참패했는가 그 백서를 내놓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요. 이 당선자들이 이제 당선 인사를 많이 다니고 낙선자들은 이제 낙선 인사 하루 정도 하고 끝내고 현수막 정도 걸어놓고 끝내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우리가 왜 여기서 참패를 했는지 김기현 대표도요. 거기에 여러 차례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강서에서 오히려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왜 강서에서 그런지. 졌으니까 거기서 다시 새 출발의 전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보면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용산만 바라보고 계속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 관계가 이제 용산에서 내리 꽂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의원이나 당 지도부도 너무 용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수직적으로 이렇게 관계 형성이 돼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다는데 보시기에 이제 그걸 바꾸려면 뭐 어떤 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요. 그 용산이 수직적인 관계를 원했는가 예.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식으로 기울여 왔는가 여태까지. 예. 예를 들어서 왜 대통령이 이른바 이념 논쟁의 최선봉에 서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그럼 당신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뭐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념 문제뿐만 아니라요. 네.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몸을 사리고 있잖아요. 요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요. 이렇게 방송에 부르면 열심히 나와서 자기 소신껏 얘기하고 또 뭐 페이스북에 글도 막 여러 차례 올리고 저 민주당 쪽과의 어떤 논쟁도 마다하지 않고 네. 뭐 이런 의원들 손꼽을 정도 아닙니까? 다 지역구 가서 어디 가고 식당에서 밥 먹었다. 그 식당 그 인증샷이나 그 SNS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금 인적 이게 협소하기도 하지만 치열함과 치밀함이 좀 없다. 치열함과 치밀함이 없다. 치열함과 치밀함으로 뭔가 이제 여야 간에 거기서 이거를 해냈으면은 용산으로부터 그렇게 무슨 수직적인 뭐라고 얘기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하기 나름이다. 용산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수직적 질서를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거기서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용산이 좀 나서는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있었죠. 오히려 이제 당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요번에 이제 김태우 후보 공천이 뭐 용산의 의중이었다. 네. 그걸 원래 무공천이었는데 공천해 갖고 이렇게 화를 키운 거 아니냐. 그 맞는 얘기인데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엎어진 물인데 그걸 다시 뭐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무공천을 해 가지고요. 그냥 뭐 아픈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가갖고 총선 때 요번 당한 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방 주사 맞을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무공천해갖고 이런 상태로 우리는 뭐 나쁘지 않나 보다. 이런 상태로 안약에 가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요번에 강서구청장 참패와 같은 거를 당했다. 그러면 그때는 회복 불능 아닙니까? 네. 예. 오히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좀 아프게 당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 물이 반잔 남아있을 때 반잔뿐이 안 남았다, 반잔이나 남았다. 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마인드를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듯이 정치도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당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이기를 꾸리겠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네. 한 가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문들을 그러니까 보수 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도 좀 바뀌어야 된다. 네. 국정 운영 스타일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보선 패배 원인 중에 뭐 대통령실 쪽에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뭔가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참모진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예보관이 좀 알아보시기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이해하는 한 이념 따로 있고 민생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동전의 앞과 뒤로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안 하거든요. 이념 얘기만 들렸어요. 이념만 너무 도드라지는 것 같고 우리 먹고 사는 거 힘든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뭐 삼겹살로 깻잎 싸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민생고가 있는데 네. 왜 자꾸만 이념 얘기하고 뭐 하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용산에서는 이제 무게 중심이 민생 경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교 안보는요. 지난 그 1년 한 5개월간의 치열한 노력으로 아주 괜찮은 튼튼한 레일을 깔아놨다.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그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이제 가면 되는 것이고 민생 경제 쪽으로 아주 좀 치중하는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제 의대 정원 그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도 약간 이제 그 강골 검사에다가 이제 이렇게 등치도 좋으시고 뭐 또 걸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쵸 막 약간 뭐라 그래. 세 보여요. 세 보이죠. 세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해서 근데 대통령도 그 속정이 많고 굉장히 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여린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대통령의 그 뭐 PI라고 하죠.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도 좀 부족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참모진 개편이나 아니면 개각, 중폭 개각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참모진 개편은 이제 11월 7일에 이제 그 국정감사는 부처 국정감사는 이번 달 28일에 끝납니다만 대통령실 국감은 다 끝나고 제일 늦게 하는데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 11월 7일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뭐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수석을 비롯해서 그 1급 비서관들 뭐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 중단한 지는 뭐 꽤 됐고요.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인 모두 발언 라이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소통이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제대로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이제 시도들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신지호 정치 예보관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